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라운드에서 풀럼과 비기며 선두 추격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도 부진했던 시기를 벗어나 최근 4경기에서 11골을 뽑아내며 승점 10점을 따내고 우승 경쟁 중이다. 메리노가 건강하게 경기에 나선 이후 강점인 중원이 더 안정을 찾았고 사카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주중에 모나코 상대로 챔스 일정이 있긴 했지만 홈 연전 일정이기에 부담도 없다.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잡고 무승에서 벗어났다. 4샘전 패배를 시작으로 4경기 연속골을 뽑아내지 못하며 고전했기에 기분 좋은 승리였다. 망갈라가 중원에서 게에와 함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팀을 이끌었고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칼버르트윈의 전방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칼버트루인과 맥네일 등 경쟁력 있는 공격수들이 있지만 최근 전방에서 마무리가 불안하다. 중원이 어느 정도 버틴다 하더라도 라이스와 메리노, 웨데고르의 공세를 90분 내내 버티긴 어렵다. 트로사르와 사카의 지원 속에 제수스와 하베르츠가 홈에서 공간 침투로 기회를 노릴 아스날이 승리하고 다시 1위를 추격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뉴캐슬과 비겼다.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선 뉴캐슬에 고전하며 리드를 허용했지만 두 골을 기록한 살라의 활약이 컸다. 그리고 주중 챔스 원정에서 라리가의 강호인 지로나를 잡고 챔스 유일의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리그와 챔스, 리그컵 등 최소 시즌 더블 이상을 노리는 팀답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풀럼은 토트넘과 브라이튼, 아스날 등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한 3연전에서 무패를 기록했다. 아스날 상대로는 라울 히메네스의 골이 나오며 승점 1점을 따냈고 브라이튼은 완파했다. 중하위권 정도의 팀으로 평가받았는데 그런 세간의 평을 이겨내며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는 원정에서 리그 선두를 상대하기에 패하지 않는데 주력할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풀럼은 베르게와 루키치 등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안정적인 볼란치 라인이 있다. 또 피지컬 좋은 공격수 제어가 되는 디오프와 베시의 존재도 무시하긴 어렵다. 그러나 살라가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디아즈와 커티스 존스가 측면을 돌파로 찢을 리버풀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어려워 보인다. 세 번째 경기인 뉴캐슬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순위가 12위까지 추락했다. 리버풀 상대로 3골을 몰아치며 승점을 따냈었지만 브렌트포트 원정 패배가 아쉬웠다. 알렉산더 이삭이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반스의 골도 있었지만 수비 불안이 아쉬웠다.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산드로 토날리와 기마랑 이스 등이 중원의 라인을 올리며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레스터는 웨스트햄과 브라이튼 등 쉽지 않은 팀 상대로 나선 2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냈다. 맨유전 이후 3연패를 당하며 강등권 추락의 위험이 생기던 상황이었는데 반등에 성공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전 스트라이커로 경쟁력을 보여주는 바디가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메가티어와 엘칸누스 등이 이선에서 새로운 엔진 역할을 잘했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레스터는 은디디와 수마레 등이 중앙 미드필더 조합으로 경기에 나선다. 그러나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크다. 기마랑 이스와 롱스테프, 산드로 토날리 등이 나서 중원 우위를 가져가며 경기의 주도권을 줄 것이고 이삭이 최근에 좋은 마무리를 이어갈 뉴캐슬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입스위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4승과 풀럼을 연파하며 강등권 탈출의 신호탄을 쐈었다. 그러나 홈에서 본머스의 3개의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패한 이후 다시 연패를 당했다. 나란히 리그 6골 이상을 기록 중인 마테우스 쿠냐와 라르센 등의 득점이 나오고 있지만 수비 불안이 아쉬웠다. 그래도 에버튼 원정에서 2개의 자책골을 기록했던 크레이그 도슨을 대신해 나선 부에노가 안정감 있는 수비력을 보이며 대안으로 떠올랐다. 입스위치 역시 울버햄튼과 마찬가지로 3연패 중이다. 이번 시즌 승격팀인데 토트넘 원정을 제외하면 승리가 없다. 불안하던 수비 라인이 그나마 시즌 중반에 들어오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긴 했지만 3경기 1골에 그친 빈약한 공격력이 문제다. 리암 델랍을 비롯해 허친슨과 웨스 번스 등이 분전 중이지만 문전 앞 마무리가 아쉽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본다. 입스위치는 원정에서 순위 경쟁 중인 울버햄튼 상대로 라인을 내리지 않고 정면 승부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라르센과 쿠냐 등 확실한 해결사가 있는 홈팀과 달리 해결할 선수가 부족하다. 아이트 누리와 세메두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라르센이 공중 플레이로 이선에 기회를 제공할 울버햄튼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셀타 원정에서 패하며 상위권 추격에 실패했다. 연승에 성공하며 상위권과 격차를 줄인 최근이었는데 리그 선두인 바르샤전에 이어 셀타에도 패했다.
원정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센터백인 라일로가 퇴장당한 이후 경기의 흐름을 완벽히 내줬다. 그로 인해 연패를 당했기에 이번 홈에서는 분위기를 반등할 결과가 필요하다. 라일로가 빠지는 건 아쉽지만 발젠트와 모이카, 모리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다. 지로나는 레가네스와 헤타페 등을 연파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레알에 패했다. 상대가 다소 흔들리는 상황이었기에 홈에서 무패를 이어가려 했지만 3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또 주중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패하며 챔스 부진도 이어졌다. 그나마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온 상황이기에 마요르카 상대로 반등을 노린다. 접전을 본다. 마요르카는 라일로의 결장에도 마스카렐과 코스타 등이 중원에서 수비를 보호할 수 있기에 미오브스키와 브리안 힐을 앞세울 지로나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 단 지로나도 마르티니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기에 마요르카의 홈 공세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승점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